교수님 혹시 넷플릭스 아세요? 아유, 요즘에 그 킹덤도 보고 다 했는데 킹덤도 전체 다 봤는데 넷플릭스 요즘에 좋아요. 지금 집에서 아예 큰 TV로 보니까. 근데 그 넷플릭스에서 진짜 제가 요즘에 그 시리즈들 보는 맛에 또 살고 맞아요. 있는데 재밌어요. 예. 거기에 인간 수업이라는 예. 그 컨텐츠가 있어서 저희한테 또 한번 봐주시고 의견 주세요. 리뷰 네. 한 10편 그냥 정신없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쭉 이어서 재밌어요. 볼만 하더라고요. 내 핸드폰 찾으려면 뭐까지 할 수 있어? 다시 모으면 되잖아. 네 사업으로. 그럼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시죠?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앞에 프리뷰가 강하지라고 하실 수 예. 있는데요. 인간 수업하면 딱 어떤 느낌이세요? 꼭 저는 이거 제목 딱 듣고 인간다워지는 수업인가? 사람 되기?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사실 전 제목 받고 했었는데 약간 인간다워진다는 수업? 인간이 무엇일까라는 수업? 좀 약간 그런 뉘앙스를 또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고등학생에 대한 조직적 범죄. 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제 생각에는 결국 탈선과 위법 어떤 죄짓고 난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이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크게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오지수, 백규리, 서민이, 기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지수라는 인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모범생입니다. 학교에서는 너무나 고분하고 질서 한 번 어기지 않고 아주 그냥 우리가 모범생이지. 네, 우리가 범생이라고 벌점 하나 얻고 전교에서 항상 1, 2등 하는 그다음에 뭐 진짜 그냥 보여지는 모범생이에요. 근데 너무 조용해서 보통 모범생들이 인싸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그냥 아주 조용한 모범생입니다. 그리고 백규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주 핵인싸인데요. 집안 우수하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 짱이고 공부도 잘하는 아주 핫한 그 백규리라는 친구가 또 나오고요. 서민이라는 친구인데요. 우리 이렇게 그 교실에서 보면은 딱 눈에 띄는 애들 중에 왜 좀 이쁘장하고 잘 꾸미고 다니고 친구들 막 이렇게 끌고 다니는 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날라리? 날라리죠, 맞죠? 네. 극 중에서도 뭐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날라리 같은 또 서민이라는 친구가 있고 기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진? 짱. 일진 학교에서 짱 먹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서민이 역할한 그 정다빈인가? 그 친구는 기억나죠. 생각 안 나요? 아이스크림 소녀. 네, 아이스크림 소녀 그 베스킨 3살 때 아우 되게 이쁘잖아요 그거. 전에 서양 인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역 출신 배우니까 이제. 네. 이 서민이가 원래 약간 날라리기도 하고 일진의 여자친구, 기태 여자친구거든요. 이 서민이가 성매매를 하는 친구예요. 조건 만남. 네, 그렇죠. 조건 만남. 조건 만남을 하는 친구다 범죄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하는 친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미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워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의 어떤 범죄의 피해자도 아닌 가해자도 아닌 중립적인 모습, 그냥 그 친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다빈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해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오지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이고 조용한 친구인데 실제로는 아시죠, 교수님? 이렇게 네. 그 아까 얘기했던 조건 만남을 주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또래포주 이야기거든요. 이게 맞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네. 조건 만남을 기획하고 이제 이를테면 여기 서민이 같은 사람한테 연락해줘서 네. 가도록 하고 또 이제 그 역할 중에 그 최민수 씨가 나오더라고요. 왕철. 이왕철이라는 그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이제 이른바 진상들로부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진상들로부터 그 조건 만남에 응하는 여성들의 어떤 그 진상 피우고 그러면 해결해 주는 역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업자죠. 오지수하고 이왕철이하고 극 중에서 그다음에 서민이하고. 그러니까 오지수는
연결시키는 사람. 네. 왕철이는 보호해주는 사람. 네. 서민이는 조건 만남 여성.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조건 만남 성매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지수는 이거를 경호업 가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왕철을 진짜 경호원 가드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셋이 사실은 다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조직.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범죄 조직입니다. 고등학생 그 또래포주에서 착안해가지고 이거 만들었을 개연성이 높다. 근데 지금 엠번방 딱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조직적인 범죄에 어떻게 보면 수괴급이 이 오지수예요. 예, 근데 이 오지수가 그런 그 조건 만남을 알선하고 기획하고 지휘하는 이유가 네. 애매하게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가 정말 성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유흥비를 목적으로 그런 게 위해서 아니에요. 했다면 진짜 비난을 더 할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유가 서두에 나와요. 자기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처럼 대학을 가고 남들처럼 직장에 들어가는 게 꿈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학원을 가야 되고 학원비가 필요한 거죠. 요즘에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 학원비가 필요하고 또 자기 생활비 뭐 또 대학 그 등록금비 그리고 가서도 공부할 비용들이 필요한데 자기한테 필요한 돈이 총 9천만 원인 거예요. 앞으로의 평범한 삶을 위해서 현재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역할을 그 김동희 배우가 이제 오지수 근데 역할로 하는데 연기 잘하더라고요. 너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저도 보면서 진짜 저런 친구가 있을 것 같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감을 느끼게 연기를 하는데요. 백규리 역할을 맡았던 박주연. 네, 이 박주연. 친구는 사실 이 작품이 처음이래요. 저 오디션 통해서 선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오디션.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 박주연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이게 괴물의 신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괴물의 진짜. 신인인데 이쁘고 또 그때 싸늘하게 표정 바뀌고 하는 거네 이렇게 보면서 이거 배우는 배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백규리가 이제 오지수한테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 가지고. 백규리가 그 지수의 범죄에 대해서 알게 되죠. 조건 만남 알선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우연하게 저 휴대폰 비밀번호 따가지고 네. 훔쳐서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고발을 하거나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영화가 안 됐겠지만 네. 지가 들어가서 가입하죠. 네. 오히려 이제 오지수하고 백규리가 같이 동업자가 돼버려 가지고 또래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게 어렵잖아요. 아니 그래 지수는 그렇다 치자. 근데 백규리는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고 모범생에다가 핵인 싼데 굳이 얘가 이런 범죄에 들어가서 위험까지 왜 감수를 하지? 문득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뭐 자주 나오는 씬은 아니지만 이 부모하고 이 백규리 이 같이 있는 그 모습에서 한 가족이지만 떨어져 있는 이를테면 눈 감고 보면 등 돌리고 있는 형국같이 그쵸. 느껴지는데 이제 이를테면 부모는 끊임없이 이게 학업도 공부도 잘해야 되고 사업에도 계속 이어받아서 너는 책임지고 잘 나가야 된다고 끊임없는 압박을 백규리한테 주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 눌림, 그 조여오는 압박감 속에서 어떤 돌출구를 찾는 게 오지수하고 부합하면서 범죄로 전이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예, 해석이.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과연 백규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걸 한번 볼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할 때 진짜 다르더라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기 삶을 표현할 때 누군가한테 표현할 때 얘가 가짜를 표현하고 있는 건지 진짜를 표현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약간 왔다 갔다 연기하는 게 보여졌거든요. 잘하더라고요. 네. 아주 밝은 모습도 보여주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서늘한 느낌 주는 그런 어떤 양면성 있는 연기. 네. 내가 볼 때는 이거 괴물신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잘 짜여 있는 환경 속에서 무엇이 이 친구한테 가장 부족했을까라고 했을 때 진짜 애정, 자기한테 대해서 자기를 진짜 봐줄 수 있는 사람. 이건 하여튼 사회성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이에요. 오지수는. 아버지라는 작자는 도박꾼에다가 아들 돈이나 훔쳐가는 어떻게 보면
잡탕 같은 아버지 그 속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그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뭐 고등학생이 그런 환경 때문에 이런 거를 했다 하고 이해해 주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회성이 완전히 결여돼 있는 거예요, 얘는. 성인 얘기라면 다 100% 우리는 이거를 아마 배제를 하면서 봤을 텐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라는 거죠.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사회를 인식하는지 그때 어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사실 조금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전 여기서 더 흥미로웠던 게 고등학생들은 거의 다 신인이거든요. 근데 성인 배우들은 다 기라성 같은 배우예요. 네, 맞아요. 선생님은 박혁권 씨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왕철은 최민수 배우가 나오고요. 또 여기서 수사하는 여경은 또 김여진 배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조화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 배우들의 무게감이 있었고 또 신인 배우들의 어떻게 보면 신선함 또 날 것 같은 느낌 이게 되게 조화가 잘 됐는데 저는 그래서 그 특히 곳곳들이 보이는 그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들의 그 꼰대 같은 아니면 무능함 아니면 권위적임 이런 그렇죠. 거 너무 좋았어요. 죄를 짓고 죄에 동참하고 결국 파멸해가는 그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면 언뜻 보여지는 그 아이들을 둘러싼 어른들의 현재 모습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기 4명의 주인공뿐만 아니라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 이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다른 인물이라고 본인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백규리가 쟤는 여기 있는 중에 다 안 그런 애들이 있는 것 같냐고. 쟤는 담배 팔아가지고 돈 벌고 있고 쟤는 뭐 하고 있고 쟤 뭐 하고 있고 다 짚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커서 그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지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빠처럼 안 되고 싶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평범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 같고 백규리는 자기 엄마 아빠처럼 안 되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거대해 보이고 명예로운 삶이 아니라 범죄 어두운 삶으로 점점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건 만남이라는 거 뭐 다 아실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원조 교제가 있어 왔죠. 원조 교제가 있어 와가지고 그때 원조 교제가 최초에 나왔을 때는 돈 있는 어른이 가방이나 사주고 용돈 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원조 교제를 하던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른바 이야기하는 진상을 만난 거예요. 진상을 만나니까 보호받지 못하고 이제 피해가 속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악해서 깨기 시작한 게 뭐냐면 여기 기태처럼 일진같이 활동하는 애들하고 묶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모티브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명백히. 실제로 그러니까 얘는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하는데 실제로 알바를 뛰거든요. 몸으로 쓰는 알바를 하니까 자기 성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얘한테는 이게 최적화된 알바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현실에 그 범죄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선 현장에서 원조 교제에서부터 조건 만남으로 이어지고 또래 포주가 생성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 이런 거를 쭉 지켜봐 왔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있는 일들을 참 적나라하게 그렸다. 이런 사실들을 사실은 일반인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넷플릭스 기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도 일부 순화돼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학원의 학교물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심지어 쓰는 용어 그리고 얘네들이 브랜드 명부터 시작해서 다 삐처리 안 되고 다 나와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저런 말을 쓰구나. 요즘은 저런 말을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걸 정말 저는 제가 간접 학교 경험을 한 느낌이었거든요. 경찰 그 여성 청소년과 있는 애들은 직원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거의 그 톡으로 뭐를 주고받아도 약간의 관리하는 아이들하고 톡을 주고받아도 걔들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도 약간 선생님도 거기서는 거의 닮아가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도 그걸 아예 아이들을
아이들을 닮아가는 선생님,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또 보여져요.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실제로도. 이 아이들이 이 범죄에 들어갔지만 들어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실제로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더더욱 불안해지고 조여오는 속에서 교수님이 말했잖아요. 평범하길 원했는데 절대 평범해질 수 없었다라는 걸 알게 돼가는 과정을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아니, 처음에는 누구나 청소년 이 연관된 영화를 보면 아 얘들이 처음에는 잘못하다가 나중에는 교화되고 깨닫는 걸로 끝나는 거를 상상하게 되거든요. 상투적으로 명확하게 잘못한 만치의 어떤 파멸이 또 그만한 처절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를 그냥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네. 실제로 현장이 약간 그렇거든요. 이 아이들이 다시 후회하고 반성하려고 돌아오려고 하더라도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 번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뭐 우리가 드라마나 교훈적인 영화를 보면 우리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안아주면서 끝나는데 이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어떤 현실에 대한 거, 죄라는 게 뭔가, 죄에 대한 본질, 그다음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왜 나쁜 건지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른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어른들이 보면 그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행동 자주는 보이지 않지만 현재 내 위치는 어딜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줄거리도 재밌고 배우를 보는 낙도 있지만 잘했어요. 상징성이라는 것들이 곳곳에 묻어 있어요. 소라게 같은 거, 이 지수가 소라게를 키우거든요. 지수는 아무 것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즐거움이나 감정 표현이 별로 없는 편인데 이 소라게가 죽고 소라게를 보면서 받으면서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라게가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소라게는 크게 자기의 짐을 지고 다니다가 숨을 수도 있고 또한 또 다시 짐을 지고 가면서 자기를 보호하지만 그 무거운 또 짐을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뭐랄까 자기가 짊어진 짐이라는 표현. 멍해? 멍해 같은 거? 네, 그러면서 그런 상징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지수가 또 돈을 모을 때 보다 보면 동그란 휴지통 에다 말아서 돈을 넣거든요. 여기다 구겨 넣죠. 근데 그 가릴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가려놔요. 저는 그 돈 위에 수학의 정석이 있잖아요. 교육과 돈이라는 것들을 또 같이 보여주는 지금 현실의 장치이겠죠. 네, 그런 것들이 정말 곳곳에 잘 숨어져 있고요. 음악 같은 경우도 이 심리 상태나 아니면 이 상황과 되게 같이 절묘하게 묻어나오는 게 있어서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정말 좋더라고요. 상투적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네. 내가 예상했던 시편에서의 그 마지막은 고등학생들이니까 뉘우치고 용서받고 처벌받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끝나더라고요. 상투적인 방법으로 끝맺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좋았던 건 김여진이 맡았던 여청계 형사입니다. 사실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냥 아주 단면을 보게 되면서 사실 이 수사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신고를 받았는데 그 신고를 갔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성매매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갔는데 그 현장이 아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심드는 그 포인트를 계속 쫓아가면서 이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끝까지 뭔가 추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 이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건을 해서 많이 문제화해가지고 방송했던 청소년 문제 지금 뭐 성인 범죄보다 오히려 더 잔혹하고 지금 그렇게 변해가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소년법 이거 지금 맞느냐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소년의 어떤 처벌, 청소년과 관련된 정말 우리 사회의 문제점 한번 보셔도 절대 후회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저는 시즌2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범죄가 또 지속 이어지겠네. 한 10편 가까이. 저는 사실 이 시즌1에서 풀려지지 않았던 각각의 비밀들, 특히 어른들의 비밀들 또 여기서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아직 시즌 1에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어요.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아까 뭐 규리의 심리 상태는 뭐 학업과 성공에 대한 부모의 끊임없는 압력 때문에 범죄 쪽으로 약간 그 전이한다고 내 나름대로는 그 심리적 압박을 이제 그 얘기했는데 그거는 조금 더 표현이 있어도 될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기태 부모라든지 집안 환경은 어떤 아이였을까? 청소년 문제에 관한 한은 반드시 그 아이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그죠?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느껴가게 되거든요. 전혀 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었고 일말의 의식도 인지도 못하던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 자기네들이 느껴가면서 자기 안에 어떤 빛들이라든지 어떤 순수함을 조금씩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것들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가 저는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하여튼 뭐 시즌 2가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그냥 기대하는 거죠. 뭐. 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인간 수업 보시면서요. 우리가 얘기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걸 또 그렇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작품 같이 공유해 보면 어떨까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